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Don't worry BFP 계속해서 좋은 장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분들 많이 힘드시다는 분들 많으시고 상대적 박탈감 느끼신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얘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과연 튤립 버블인가? 아니면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한창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은행에 다니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부분이 기준금리였습니다. 지금 은행은 예금과 대출에 대한 그 마진율, 이걸 이게 에데 마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즉, 은행은 돈을 받아서 기업이라든지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주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과열되어 있구나.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주시장은 열풍일까요? 열풍인 이유는 단 하나, 투자할 데가 없어서입니다. 본질적 가치가 나아진다거나 회수의 재무적 가치가 나아졌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 지금은 투자 열풍, 투자 열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외되기 싫다. 그리고 혹은 내가 이 장에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을 관리하고 또 적용하는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먼 브러스 사태였어요. 우리가 항상 경험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주시장이 엄청나게 무너졌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작년 그 3월에 힘들었던 그 감정은 또 없어요. 어느 순간 새로움에 대한 감정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어둠이 없어지는. 근데 주시장은 언제나 늘 반복됐습니다. 성공과 하락, 실패와 상승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정확하게 투자하셔라. 내용을 알고 투자하셔라.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부로 오늘 물론 주시장이 갔지만 전 정확하게 진단을 드려요. 어제부로 저는 주시장 리스크 관리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요 슈퍼사이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뭐라고 했어요? 전기차,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IT. 자, 전기차가 지금 쇼티지 현상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또 IT와 바이오에 대한 메리트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바이오 기술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그 여러 가지 그 승인이나 인증 문제가 조금은 늦어지는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국제적인 문제 상황에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러한 어떠한 기회 상황에서 파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논하는 시간을 짧게나마 가져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시장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할까 늘 고민을 해요. 근데 일목이라는 단어를 갖고 오게 됐을 때 제가 일목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좀 차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갖고 옵니다. 근데 좀 상반되신다고요. 일목과 급등은 좀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일목과 급등은 다르지만 근데 그 차분함 속에서 급등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목균형표라는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어렵다가 제일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꼈던 감정이 참 잘 쓰여졌다라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심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좀 기술되어 있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주식에서 저는 팔아는 심리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매매 기법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더라고요. 투자 심리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 심리를 이기는 방법, 뭐 심리에 관련된 책들 많이 예전에 또 제가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상대적 우위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늘 당부드리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한결같으셔야 돼요. 참 어려워요. 투자가 투기가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 한결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목. 저는 균형표를 보셔야 된다고 보는데 일목이라는 게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눈에 본다라는 거죠. 한눈에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본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할 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보는데 남궁민 씨라는 그 배우분이 한 분 계세요. 저는 이제 드라마를 잘 보진 않습니다. 만약 보고 싶다면 줄거리를 확 줄여서 봐요. 근데 그분이 참 특이한 게 제가 연예 대상은 뭐 우리나라가 항상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며칠 전 얘기니까. 근데 연기 대상은 지속적으로 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예전에 대하세극 할 때나 혹은 이럴 때 이제 사극으로 좀 많이 타셨던 분들 계셨고. 근데 남궁민 씨가 의외로 대상을 많이 타세요. 의외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타시나 이렇게 봤더니 항상 한결같아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연기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연기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항상 한결같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도요. 항상 한결같은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늘 차분하고 늘 똑같이 흥분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라땐 말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나이 드신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고. 아니에요. 제가 말이 나중에는 분명히 깊이 와닿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한결같은 그 매매법인데 제가 오늘 이것도 항상 똑같죠. 이것이 수지파동을 보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그 이평 중에서 일목에 대한 얘기, 일목은 이평이랑 같냐라고 얘기했을 때 흡사하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항상 제가 함께하는 곳이 있죠. 노란트 오픈 채팅방 황주명 비밀번호 7777 검색하시면 되고요. 매주 일요일인 거 아시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또 이데일리 맵 검색하시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또 함께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일목에서 쓰이는 거는 약간 조금 달라요. 제가 참 어려운 게 중도를 갖는 마음이 참 어렵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 중도라는 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욱하는 성격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일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일목균형표의 이 중도라는 관점은 뭐냐면 중심값이라는 개념이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발전이 더 됐다는 얘기도 있죠. 합리성보다는 그냥 그 중간만 가자라는 단어가 많았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는 이동평균선의 5대 2평은 뭐죠?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일, 그죠? 10일, 20일, 60일, 120일.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의 5대 2평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종가 기준으로 만든 거고요. 요거랑 그래도 제가 쌤쌤이라 보는 게 요거는 일반적으로 9일, 그 다음에 26일, 52일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값이거든요. 근데 9일은 이동평균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일이 되고요. 26일은 20일이 되고요. 52일은 6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에서 5일과 20과 60을 많이 쓰는 게 일목인데 이게 뭐가 다르냐? 9일 동안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값, 26일 동안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값, 52일 동안 최고가의 최저가의 중심값입니다. 그러니까 요 6가지 포함 안에서 넣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동평균선 포인트에 넣는 것이
맞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동평균선에서 귀감이란 단어를 오랜만에 좀 갖고 온 것 같아요. 귀감. 귀감이 이제 거북이 등껍질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귀감이란 단어를 꼭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일목균형표를 갖고 왔어요. 저의 경험상 지금은 조심할 때가 맞습니다. 자, 전환선은 최근 9일간 최고가의 최저가의 중간값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기존 강의와 조금 다르게 오늘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잖아요. Moving Average. 5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전환선 위에 있다는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물을 소화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속도감 있는 매매법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환선 아래에 있다는 거는 이 9일의 평균치의 중심값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중간값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이제 상대적 박탈감으로 매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환선 9는 저항이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선 26을 보자고요. 기준선 26은 이동평균선의 20일과 같은데 자, 최근 26일간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을 저는 기준선 26이라고 정의를 내리죠. 자, 근데 이것도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면 속도가 빠르고 이 밑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면 속도가 다소 늦을 수 있다. 물론 펀더멘탈과 내용, 정확한 부분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내용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전환선과 기준선을 위에 있는 종목을 하는 겁니다. 아, 악성 매물의 평균치를 소화하는 종목. 지금은 왜? 유동성이 리커드가 풍부한 자리니까. 자, 그 다음에 후행 스팬. 이 후행 스팬이라는 거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뒤로 한 뼘을 보낸다라고 해서 그 한 뼘이 26이 됩니다. 26인데 현재 종가를 26일 뒤로 이동한 값을 이은선을 후행 스팬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후행 스팬은 결국은 뒤로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이 나오죠. 근데 이 후행 스팬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는데 현재의 가격이 26일 뒤로 갔는데 그것보다 밑에 있으면 저항인 거고 그것보다 위에 있으면 저항을 소화한 거죠. 이 세 가지의 오늘의 관점은 뭐냐면 다 저항 소화 과정을 보자는 겁니다. 악성 매물 소화 과정을 보고 나서 우리는 접근하자라는 로직으로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과거의 지표를 이용하는데 결국은 다 오늘은 뭐예요? 저항은 저항인데 이 3저항 위에 있는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급등 매매를 적용하는 어떤 방식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는요. 과거,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데 미래선 52라는 거는 제가 고민해서 만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미래선 52는 60일 이동평균선 갔다고 하는데 선행 스팬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후행 스팬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선행 스팬 1은 설명할 수가 있는데 미래선을 넣지 않으면 선행 스팬 2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행 스팬 2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미래선 52의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최근 52일간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을 둔 것이 미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미래. 과거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자,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가 나오게 되는데 선행 스팬 1은 기준선과 전환선. 기준선 딱 하면 나와야 되죠. 기준선 얼마예요? 26과 전환선 9에 중간값을 26일 앞으로 이동한다. 스팬 한 뼘 앞으로 이동한다. 선행 스팬 1. 그리고 선행 스팬 2는 간단하죠. 미래선 26일 앞으로 이동한다. 선행 스팬 2. 그럼 이게 단기가 되고요. 이게 스윙이 되니까 이게 위에 있으면 단기가 위에 있으면 정배열, 뒤에 밑에 있으면 역배열이 되겠죠. 구름대는 선행 스팬 1선과 선행 스팬 2선의 간의 구름이다. 이것도 다 뭐 해야 될까? 이 전부를 저는 다 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 당기든 뒤로 당기든 이것도 다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후행 스팬만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니까 위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밑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목균형표 중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고사성어 중에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목깨지덕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죠. 나무닥, 흔들리지 않는 마음, 차분함, 여유로움. 제가 일을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늘 급하면 일이 안 풀려요. 좀 차분하게 일을 풀다 보면은 또 이게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기법들도요, 핵심을 항상 잡아야 돼. 일을 할 때는 키워드를 잡아야 돼. 그 키워드가 이번엔 뭐예요? 딱 하나. 저항을 뚫어라. 저항 돌파죠. 저항 돌파. 저항이 없다. 지금 당장 활활 날아가겠다 이거죠. 그죠? 네, 그 기법에 대해서 오늘은 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매매법보다는 다소 공격적인 매매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래 매매 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후행 스팬 모든 도구죠. 그죠? 일목균형표에. 자, 오늘 핵심이 뭐예요? 오늘 매매하는 종목은 전환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고 기준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고 구름대보다 주가가 위에 있고 후행 스팬보다는 주가가 아래 있고 요거 이제 함정이죠. 그렇죠? 예, 요것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대량 거래는 우리가 775로 보자.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의가 없어서 그래요. 자, 거래대금 70억. 그 다음에 상승률 7%, 신용비율 5% 이하. 요겁니다. 775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기준선 20일 이탈이 없으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유리하다. 종목은요,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을 붓고 상승하는 거가 좋습니다. 예고 이슈 올라가는 게 좋아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원래 뒤통수 딱 때리는 종목이 거래량 없이 상승하면 좀 자신이 덜한 거고, 거래량 이슈 올라가는 종목은 좀 자신감 있고, 나 자신 있어요. 자신감에 대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속적인 호재가 발생할수록 유리하고, 단 회사는 부채 비율, 신용, 대차 잔고가 높아서는 안 됩니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은 빚을 갚으려고 힘들겠죠. 돈을 버는데 그 버는 돈 족족 부채로 나가봐요. 스트레스죠. 근데 신용이 높아도 안 될 거고요. 신용은 왜 그러냐면 잠재적 매도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차장고. 이거는 뭐냐면 공매도라는 얘기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누군가 샀다는 거는 하락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까지 보시면서 접근하면 되겠죠. 굉장히 단순한 로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제가 참고드리죠. 노런토 오픈 채팅방 황주명 검색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77777. 4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행운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항상 행운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행운은요, 준비된 자에게만 와요. 네, 준비된 자에게만 진짜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은 그렇게 첫 번째는요, 절대로 쉽게 버는 돈은 없어요. 쉽게 버는 돈은 결국 나갑니다. 제가 여태까지 저도 우여곡절을 굉장히 많이 겪고 해보니까 쉽게 버는 돈은 없다. 네, 제가 쉽게 버는 돈이 있었다면 그거는 결국은 혀발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식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네, 항상 기준 잡고 가는 게 좋아요. 기준을 잡으셔라. 그러니까 그 오늘의 기준은 제가 딱 말씀드린 저항.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가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요, 항상 조금은 여유를 가지셔라. 급하면 당하더라고요.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쉼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는 언제 쉼표를 찍어주느냐. 그러니까 여유로운 게 쉬라는 게 아니라 일을 달리다가도 한 번씩 뒤를 돌아볼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유 쉼표를 잡아라. 근데 이거를 정말 잘하는 게 고수라는데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주식도 마찬가지죠. 항상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는데 그 쉼표를 잘 못 버티죠.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툴을 갖고 종목적인 부분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저는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최소 3년 그리고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슈퍼사이클은요. 어떠한 매매법보다도 현명한 매매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슈퍼사이클에는 이유와 명분이 있는 주식을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이 종목은 어떤 명분이 있느냐? 친환경 수소설비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 명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자, 수소차, 전기차 중에 이제 어디까지 발전이 됐는지를 보자고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것은 구분을 하셔서 타이밍을 보셔야 됩니다. 자, 전기차가 이제부터 쇼티지가 부족 현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전기차 쪽에 대해서 자, 진행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금 양극 과정, 즉 양극재, 음극재 이런 부분들, 양극재 쓰이는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양극막이라든지 분리막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고 양극 케이스, 그 다음에 뭐 음극재, 지금 뭐 리튬 쓰고 있죠. 나중에 뭐 정말 발전되면 이제 마그네슘까지 가는데 뭐 그런 과정들, 그리고 니켈에서 리튬을 뽑아내니까 니켈 관련된 이슈들. 그점 여기가 이제 두각을 많이 받았어요. 관련된 종목이. 그러다가 이제 이 시장에 내려오다 보면은 결국 이제 그 쌓이는 과정, 조립 과정으로 가죠. 예, 조립 과정으로 가고 조립에서 이제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 과정, 뭐 충전도 해보고 이렇게 가죠. 그게 전기차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극화 요즘엔 여기까지 내려왔죠. 조립이랑 활성화 쪽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고. 근데 전기차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수소차죠, 수소차. 예, 수소차와 전기차는 지금 쌍두마차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예,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수소 에너지. 지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그게 뭐예요? 그린 뉴딜 정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소차에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올 것 같고 수소차의 강점은 뭐예요? 산소랑 만나서 H2O가 되잖아요. 물로 해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이다라는 로직이 있고 그다음에 수소차도 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수소 에너지가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로직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발전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명분이 있는 거예요. 종목 자체가. 명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가다가 눌립니다. 눌리는데 어떻게 눌리냐? 자, 지금 보시게 되면 21선을 갖고 딱 눌리고 나서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부터는 이 종목의 스타트는 일목균형표의 모든 매물을 소화하고 나 자신 있어 하는 대량 수급이 발생했을 때가 종목의 스타트입니다. 대량 수급이 발생했을 때가. 대량 수급이 발생하고 나서 시간적 조정을 줬죠. 시간적 조정을 주고 나서 재차 파동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는 여기서 정고 자리가 왔는데 명분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지금 공부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하도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주식은요. 이유 없이 가면 그건 큰일 납니다. 항상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럼 너의 이유는 뭐냐예요. 자, 일반적으로 기준선을 이탈 안 했죠. 여기도 기준선을 이탈 안 했죠. 자, 악성 매물 밑으로는 안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지금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주가를 띄워서 올라갈 수 있는 로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걸 주목해 봐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SCNG 이런 로직이 나왔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명분이 있지만 저평가에 대한 로직도 놓칠 수는 없어요. 지금 워낙 버블이 많잖아요. 버블이. 그래서 SCNG 너의 지금 어느 정도 장점은 뭐야?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일반적으로 유보율은 봐요. 근데 유보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존재하죠. 그 유보율이 지금 첫 번째 그 빨간 박스권이고 근데 두 번째는 지금 이제 BPS 청산가치라고 그럽니다. 주당 청산가치인데 1,200원 정도가 잡힙니다. 1,250원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수시로 변화가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1,250원에서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주식의 끝은 32배입니다. 그리고 1,250원에서 16배 정도가 일반적인 목표가가 나와요. 그럼 16배면은 자,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죠. 12,500원에
자, 6일은 6, 6이 12, 6, 5, 30이면은 대충 한 6천 원 더 붙이면 한 2만 원까지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잡아내는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이 악성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지금은 이런 장세가 유지되는 거는 유동성 현금이 풍부하고 대량 거래가 발생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고요. 제가 그다음에 재무 구조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BPS. 회사가 성장하면서 BPS 곱하기 16. 그리고 정말 이제 몇 개 없는 종목이 32까지 갑니다. 근데 32가 넘어간 종목은 저는 매매 금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청산가치 대비 한 16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필요하다?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명분. 그래서 그 명분에 대한 로직이 이거 수소에너지였다. 자, 이렇게 로직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합리성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액화 천연가스 발전 및 수소에너지 투자 확대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명분을 찾는 유수적인 부분도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수소 플랜트 납품을 경험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력이 있느냐? 정말로 사업을 했어? 제가 그가 해본 적이 있어와 해볼 거예요는 달라요.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잡을 때는 항상 경험을 잡는 겁니다. 전기차 종목을 잡는다. 전기차 경험을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업체 어느 업체에 했는데 덕양이라는 업체에 460억 규모 수소공장 증설 프로젝트를 참여했다. 자, 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력을 보세요. 지금 당장 전기차 한다. 지금 당장 수소차 한다. 지금 당장 뭘 한다라고 할 때는 그 기업은 고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IT 버블 때도 그랬었고 바이오 버블 때도 그랬던 게 갑자기 무슨 IT가 돼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수소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없으면 버블이 생긴다고요. 이건 뭐예요? 경험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야기가 스토리가 풀려가잖아요. 두 번째는요. 자,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이거 지금 종목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항상 종목을 보실 때는 어떤 걸 찾으셔라? 경험, 이력 이런 걸 보시라. 그래서 경험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뭘 했던 이력이 있느냐를 보시는 게 첫 번째예요. 관련주를 찾을 때는. 그냥 지금 당장 한다는 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중에 반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기업이나 큰 어떠한 곳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출 수주가. 삼성전기에 납품한다, 삼성전자에 납품한다처럼 이 종목이 잘 갈 수 있는 로직인 것은 한국기술공사와 업무협약체계라는 한국기술공사라는 타이틀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수송배송은 특수파이프로 하는데 저장부터 수송배 전개정을 전 과정을 설계와 시공을 통해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로직. 두 번째는 뭐가 돼요? 대기업이 껴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다른 종목을 분석할 때도 똑같아요. 경험이 있고 대기업이 있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험 대기업 안 주겠습니다. 일부러 여기 사이사이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한국기술공사와 베트남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입찰 공로 참여. 뭐예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파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죠. 물론 지금 코로나19로서 해외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큰 로직을 잡기는 어렵지만 세 번째는 해외 시장에 대한 니즈드가 보셔야 됩니다. 국내만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아니면 정말 독점이거나 국내로만 갈 거면 독점이거나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반복되는 뭐 예를 들면 폐기물이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 안 그러면 확산에 대한 그림은 해외 쪽에 대한 뉴스가 있을 때 확산에 대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서 어떠한 뭐 수소차가 290만 대 증가되고 충전소가 1200개가 증가된다는데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야 됩니다. 종목을 볼 때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키워드들이에요. 아, 이 종목은 해외엔 누가 있고 그다음에 경험은 있고 대기업과 연결돼 있고 정책과 맞물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장 중심주로 갈 수 있는 키워드들이 되는 겁니다. 주식은요. 키워드와 원칙에 대한 로직을 잘 잡고 가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키워드를 잡았죠. 아, 다른 용어 분석할 때도 해외는 정책과 경험과 대기업과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세계가 원하는 니즈가 있어요. 전 세계가 원하는 니즈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결국은 이게 그 방향성이라고 있어요. 시장이 나아가는 전체적인 정책과 좀 다른 개념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질 수 있느냐라는 방향성이 나와야 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방향성이요. 2034년까지 탈탄소화, 탄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소가 돼야 된다라는 어떠한 뉴딜적인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것이 방향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놓아야 되냐면 결국은 착해야 돼요. 그 방향성이 악하면은 종목이 많이 가는데 부담을 갖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니 해도 뭐예요? 자금 조달이죠. 자금 조달이 됐느냐. 대규모 자금 조달이 이루어졌고 수소에너지,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등의 신사업을 하게 됩니다. 방향성, 해외, 자금, 정책, 경험, 대기업. 마지막에 뭐예요? 인재예요. 자, 최근에 포스코 엔지니어링 화공사업 본부장이 작년에 영입이 되면서 진짜로 수소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거죠. 7대 키워드. 방향성, 해외, 경험, 대기업, 정책, 자금, 인재. 이런 식으로 종목을 좀 분석해 보세요. 제가 오늘은 종목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로직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C 엔지니어링이 BPS 대비 18배까지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상승 흐름에 대해서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게 이런 로직에서 나오고 그래서 상승한 거죠. 이런 키워드들을 갖고 한번 지켜본다. 그래서 종목을 보실 때는 첫 번째는 경험이 있느냐, 과거의 이력을 통해서 종목을 볼 수 있느냐가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는 매출은요 결국은 대기업에서 나왔을 때 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전기차가 테슬라랑 했어. 근데 여기도 한국가스공사와의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외, 국내에만 제한적인 것보다는 해외까지 나갈 수 있는 이슈 그 다음에 정책과 방향성 자금, 인재 이런 쪽으로 로직을 분석해 보셔라. 생각을요. 왜냐하면 제가 기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재료, 그 다음에 어떠한 명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들도 좀 보시고 접근하시는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종목을 통해서도 어떻게 종목을 명분을 찾아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동일공호 벨트예요. 자, 똑같아요. 지금 슈퍼사이클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이슈가 일반적입니다. 그 자동차 시장 성장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동일공호 벨트는 지금 조금 바닥 구간 안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둘 다 똑같은 전기차, 수소차, 그러니까 굉장히 슈퍼사이클로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전기차, 수소차 확대인데 자, 보겠습니다. 전동벨트, 컨베이어 벨트 뭘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알아보세요. 무슨 기업인지도 모르고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그 핵심 키워드를 두시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느냐? 벨트 만든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들어갈 때 문 열 때 있는 고무바킹 같은 거 만드는 게 010 벨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세울 게 뭐냐? 국산화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 수소차 사이클 변화로 부품 관련주로 지속적으로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핵심상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내세울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현재 시장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네 번째를 볼까요? 자,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까 SC 엔지니어링의 핵심적인 게 뭐예요? 결국은 한국가스공사니까. 이것도 미국 캐터필러. 그 다음에 자금, 그 다음에 이슈,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요 7가지만 고민해 보세요. 7가지만. 근데 다 다른 분야에서 하나만 찾지 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섣부른 매매를 안 하기 위해서는요 7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만 고민해 보시면 섣부른 투자 안 해요. 제가 진짜 핵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7가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각도에서 뭐 지켜보신다면 분명한 거는 그 로직에 따라 종목이 딱딱 보이실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왜 들어가야 되는지 7가지 딱딱딱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 정리를 통해서 종목을 분석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셨죠? SCNG는 왜 7개를 봐야 되는지, 동일공호 벨트 왜 7개를 봐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접근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실패 없고 두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자, 오늘 보유하고 계신 종목 딱 열어보세요. 열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기준을 갖고 7개의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또 다른 내가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보일 겁니다. 7가지 이유를 찾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7가지 이유가 정말 탁탁탁탁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그 종목은 분명 마음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트적인 부분들도 보겠습니다. 내용적인 분석 방법도 봤으니까 삼성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제약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빠른 매매가 되려면 일단 이런 데가 아니라 이렇게 대량 거래가 매물대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대량 거래가 매물대 없이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시세를 줬던 자리를 안 빠지죠. 눌렀다가 바로 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자리가 스타트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스타트 자리고 조금 더 고수분들은 투자 팁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네, 여기를 차라리 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고수의 영역이고. 그래서 매매에 대해서 구충제 뭐 이버맥틴 코로나 치료 효과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다는 얘기인데 내용적인 펀더멘탈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캐시플로우죠. 돈의 힘이죠. 돈의 힘. 자, 플로우 흐름이 좋다 보니까 상승 자체가 흐름이 나왔고 매집과 매매 패턴에 대해서 흐름 자체 균형이 잡히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만 이런 거는 뭐 결정이 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슈퍼사이클과 다르게 조금은 단기 성향이 강하겠죠. 자, 1번이 뭐예요? 1번은 전환선 위에 있어야 된다. 초록색 전환선이잖아요. 2번은 기준선 위에 있어야 된다. 3번은 뭐예요? 매물대 위에 있기 전에 후행 스팬은 자 26일 뒤로 밀어낸 거니까 오히려 현재가 전일자의 그림보다 위에 잡혀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 로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제2의 박셀바이오 종목들 찾기에 많이 바쁘실 텐데 자, 면역세포 치료제 향후 성장 기대감인데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는 굳이 이런 걸 하려면 정말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게 좋고요. 내용을 모른다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까지 들어오시면 되고 비밀번호는 74개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면역 스포츠 치료제의 향후 성장 기대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1번은 매물대를 다 돌파하고 나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고 대량 거래를 이탈하지 않는 수급이 나오면서 기준선 잡아놓고 끌어올린 겁니다. 이게 다예요. 왜 27만 원이 더 빨리 가느냐?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격의 상승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10,000원의 상한가 13,000원이 되고 이게 이제 급등만 잘하면 13,000원이 되고 13,000원의 상한가 16,900원이 되고 16,900원 상한가는 얼마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세에 대한 로직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한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자,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지금 흐름 보시게 되면 기가 막히게 기준선에서 맞고 올라오고 전환선에서 맞고 올라오면서 주가 시세를 부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런 자리들, 연속된 도치 자리들이 항상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찬스가 된 거죠. 기회가 된 겁니다. 전 여기까지도 좀 체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박셀바이오까지는 이제 봤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도 좀 차트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전선, 전환선, 선행 스팬, 후행 스팬 위에 발생하고 전환선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 캔들이 아래에 있을 때, 후행 스팬이 위에 있을 때 이 종목들은 빠를 거고 특히 기준선 자리를 지키고 간다면 훨씬 더 강력한 시세 분출이 만들어지고 연속선상에서 조금 리스크하더라도 아니면 우리 기준선 손질라고 자기 갖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리스크하더라도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키슨전자. 자, 오키슨전자 같은 경우는 자, 시세가 이런 데서도 나왔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 잘 보세요. 투자 팁을 조금 드리면 시세를 줬던 자리에 시가를 잘 안 깨요. 안 깨고 나서 오히려 기준선 지지에서 탁 튀어 올라오면서 주가 부양이 일어납니다. 주가 부양은요. 10,000원에서 25,000원, 2.5배 상승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무상증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세를 분출하고 이 시가를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시가를 이탈하게 되면 자, 시작했던 자리가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밑을 잘 다졌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토목공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밑을 잘 만들어놔야 돼요. 밑이 뚫리면 또다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을 잘 쌓으려면 밑이 단단해야 되고 밑을 이렇게 만들어서 산을 만들면 거기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 집이 지어져서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볼 수 있고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키네마스터도 볼까요? 자, 이제 매매 전략이나 매매 포인트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주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자,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도 전기차와 수소차 확대와 자동차 시장. 키네마스터 같은 건 제가 좀 정정할게요. 유튜브 동영상 편집기인데, 자, 유튜브 동영상 편집기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유튜브 동영상 편집기도 여기 시세 포인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시세 포인트가 나오고 나서 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끌어올라가는데, 자, 7캔들의 법칙. 1, 2, 3, 4, 5, 6, 7 여기까지는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기준선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자, 이게 뭐냐면 유동성 장세, 캐시플로우 장세에서는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 다시 끌어올랐다는 거죠. 정고 돌파하고. 그럼 여기서 또다시 시세 분출하고 또 올라가고. 이게 뭐예요? 초급등 매매법이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매매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고심을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키네마스터까지 봤는데, 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주식이라는 게, 정정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정석 차트라서 그래요. 자, 바닥에서 쭉 연결해 보면 이 시가 부근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자, 시가 부근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이 시가 부근을 이탈하지 않은 다음에 주가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자,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가 더 좋긴 합니다. 그냥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일부 접근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접근할 수 있겠죠. 접근한 다음에 바로 급등 매매가 가능할 수가 있고, 후행 스팬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후행 스팬은 이 캔들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급등하고 상승하려면 이 후행 스팬은 캔들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기준선을 이탈하게 되면 좀 밀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기준선 이탈하고 이렇게 잡을 때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나올 수 있다는 투자 팁까지도 제가 전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오늘은 쉽게 얘기하면 급등주 매매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로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구름대를 돌파하는 7초 차트를 봐라. 7% 거래대금 70억, 그리고 신용비율 5% 이하 종목을 갖고 접근하시면은 현명하고 훌륭한 트레이딩 자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그 크루드오일이랑 지수에 관련해서 오늘 조금은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유가인데, 제가 이제 예측했던 거는 적정 가치에 대한 로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크루드오일이 어느 정도가 적정 가치냐. 예전에 제가 0달러 갔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제가 그랬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가 석유는 무한이 아니라 유한한 희소성이 있는 자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희소자원이라고 했어요. 희소자원이라고 석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석유가 희소자원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오늘 강의한 내용이 뭐예요? 수소, LNG, 내추럴 가스죠. 액화 내추럴 가스고, 그 다음에 전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유가를 벗어나려고 자동차, 그리고 공장, 에너지가 점점 뭐가 되고 있어요. 핵융합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점차적으로 탈유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유가는 희소 자원은 맞고,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상단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무지한 갈 거라고 또 다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단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다만 한동안 쉬었던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대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51달러, 52달러 부분에서는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52달러에서 55달러는 리스크 부분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긴 리스크예요, 리스크. 왜냐? 일반적으로 유가가 75달러 갔을 때 70달러 언저리에서 100달러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는 글쎄요라고 그랬죠. 자, 최고 밴드는 75달러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아무리 좋게 나간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52달러가 75달러까지만 23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상황까지 볼다고 했을 때 이 자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건 60달러라고 보는데 경제 위기가 안 왔을 때죠. 지금 크루드 오일이 가는 이유는 유가를 많이 써서 가는 이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결국은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주식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가상화폐가 올라가듯이 오일 값도 올라간다고 봐요. 물론 비행기의 수요의 증가와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50달러 넘어가면 제가 위험 구간이라고 했죠. 크루드 오일 50달러 구간입니다. 물론 시장이 지금 유동성 장세로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부터 뭐 하자? 리스크 관리하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크루드 오일에 대한 내용과 함께 미국 증시, 특히 S&P나 빅스 지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위험성 지수 하나 볼게요. 변동성 위험성 지수죠. 변동성 위험성 지수인데 왜 원래 좋을 때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와 좋지 못할 때에 대해서 반응한 정도로 비교해 봤는데 원래 우울하고 힘들 때가 더 반응이 크대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뭐냐면 상승에 대한 기쁨도 좋지만 하락에 대한 것들이 더욱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빅스는 변동성 위험성 지수죠. 제가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빅스 지수가 그간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해서 위험해 하면서 갔다가 그러니까 12월 달에 다시 올라갔다가 11월 달에 올라갔다가 오히려 지금 그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도 12월부터 1월까지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완전히 내려와서 여기가 지금 바닥 구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물론 한 번 더 항상 저번에도 주식이 잘 생각해 보세요. 1500포인트 갈 때 왠지 1500이 지질 것 같아서 왁 들어가신 분들 계셨죠. 1600이 지질 거야, 1500이 지질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제 1500 깨지니까 우리 주식시장 망했어. 똑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상황에 따라 지금 바닥 구간인데 한 번 더 음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음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로직 이후에는 빅스 지수는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왜 자꾸 언급을 드리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 이번 주 저는 화요일이면은 얼마 안 됐죠. 화수목이니까. 화요일부터 사실은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장 관리가 물론 시장의 유동성도 풍부하고 자금도 풍부하고 한 번은 슈팅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도 판단이 돼요. 근데 그 슈팅은 항상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반복되었던 리스크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신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지수적인, 오일적인 측면과 빅스적인 측면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자, 전체적인 시장 지금 굉장히 많이 오히려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잘 되고 누군가는 안 되는 이런 시장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냐? 주식은 기다리면 또 다른 기회가 오고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는 게 주시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이라는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가 있잖아요. 천재 물리학자가 우리가 주식을 했다 안 했다 모르셨죠? 뉴턴은 주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사과를 통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이 주식으로 크게 성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성공의 그 즐거움 속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싹 파산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그 성공에 대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들 잘 지키는 것도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 명분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명분 찾는 방법. 결국은 이 회사의 비전. 결국 모든 회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제가 그 사람이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누가 영입이 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거 이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가 필요하죠. 자, 현재 같은 경우는 하는 일들이 현재가 될 거고요. 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 같은 경우는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가 할 거야 하는데 잘 열어보면 자금만 들어가고 할 거야 하는 게 제일 답답한 겁니다. 미래는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 회사 자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정부 정책이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계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예전과 다른 게 이제는 CSR 사회적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목균형표의 급등매매법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응원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경임이었습니다. 언제나 수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